가장 부자가 되는 대화법은 무엇일까? 법륜 스님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침묵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복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륜 스님께서는 30년간의 수행과 상담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의 운을 바꾸고 복을 쌓게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운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기지? 같은 말들이 습관이 되면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와 긍정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울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주변 모든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강원도 홍천의 한 마을에 사시는 김영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변함없이 감사의 말을 먼저 하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복 많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모두 바르게 자라 효도하고 마을에서도 항상 존경받는 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젊은 이웃이 할아버지께 비결을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하고 복이 많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평생 지켜온 습관이 있네. 바로 감사의 말을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하는 거야.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것 같은 순간에도 억지로라도 감사할 점을 찾아 말하는 거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점부터 보이네. 그러다 보니 복도 따라오는 것 같아.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말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넘어 실제로 우리 삶의 에너지와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다릅니다. 감사와 칭찬의 말을 심으면 행복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불평과 비난의 말을 심으면 고통과 외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던 박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직장 생활이 힘들다며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동료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매일을 보냈지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피하게 되었고 업무 성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박지영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료의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마워요. 라고 진심을 담아 표현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고, 팀 분위기가 좋아졌으며 자연스럽게 업무 성과도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승진까지 하게 되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건강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항상 시달리던 두통과 소화불량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것을 말의 선순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좋은 말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감사와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말할 때 비로소 그 말의 힘이 발휘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특히 복을 쌓는 대화법 5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유독 평판이 좋았던 할머니는 60년 넘게 한 가지 원칙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바로 남의 허물을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모임에서 누군가 한 주민의 안 좋은 소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분들이 맞장구를 치는 가운데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아들이 지난번에 우리 밭을 도와줬을 때 정말 성실하더라. 그런 마음씨, 고운 아들을 둔 걸 보면 뭔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그 가족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할머니의 태도를 입복루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입으로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지요. 할머니는 평생 한 번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고 자녀들도 모두 바르게 자라 효도했으며 마을에서는 분쟁이 생길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해에도 할머니네 집은 늘 풍족했고 이웃들과 나눠 먹을 양식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반면 남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은 약이 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쓰지만 결국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지요. 둘째, 내가 먼저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김민수 선생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소위 문제 학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산만하고 무례했으며 서로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모두 이 학급을 피했지요. 김 선생님은 특별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학생들을 하나씩 불러 그 학생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제 복도 청소를 도와줘서 고맙다 와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학생들의 더 깊은 장점을 발견하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학급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반 덕분에 정말 감사해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그 학급은 학교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는 학급으로 변했고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를 선제적 감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감사와 칭찬은 기다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고 칭찬할 때 그 말의 씨앗이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자라나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심어져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셋째,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황진성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비결은 바로 말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는 둘이요, 입은 하나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2배는 많아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했지요. 그런 다음 짧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항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복을 저축하는 침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가 쌓이며 복이 쌓입니다. 특히 스님께서는 평소 자신의 말버릇을 점검해보는 습관을 권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것이 있는가?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등을 매일 저녁 되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3가지 대화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말의 일관성입니다. 서울에서 40년간 꽃집을 운영하며 번창한 사업을 일구었던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꽃을 언제까지 배달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켰고 어떤 품질의 꽃을 보내겠다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을 준비했지요. 처음에는 작은 노점에서 시작했지만 할머니의 말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단골이 늘어났고 결국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꽃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곧 내 인생의 가치야.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는 게 낫지. 법륜 스님께서는 이를 말의 신용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가치도 가볍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의 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꾸준히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의 힘도 꾸준한 실천을 통해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말의 힘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4가지 실천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3가지 감사 말하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영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던 중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아침에 3가지 감사 말하기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아 힘들었지만 억지로라도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잠을 잘 수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편해졌고 주변의 긍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물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1년 후에는 새로운 직장까지 구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여러분의 마음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운이 결정됩니다. 아침에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마치 하루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입니다. 서울의 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정태우 씨는 늘 안 돼, 불가능해, 힘들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의 팀은 업무 성과가 낮았고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정 팀장은 회사의 리더십 워크숍에서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안 돼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불가능해 대신 도전해보자. 힘들어 대신 성장의 기회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팀의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었고 직원들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를 언어의 전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막다른 골목을 만들지만 긍정적인 말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말이 만들어내는 지도를 따라 형성됩니다. 셋째, 저녁에 감사일기 쓰고 말하기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살던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모여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하나씩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가족 의례가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손주들에게도 같은 습관을 물려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가문은 마을에서 복 많은 가문으로 알려졌고 3대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범 가정이 되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의 감사는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감사한 일을 말로 표현하면 그 기억이 더 강화되고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마음의 씨앗을 심는 방법입니다. 넷째,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기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였던 김정호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급한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종종 거친 말을 내뱉었고 그로 인해 회사는 늘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았고 사업도 자주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된 김 사장은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기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급할 때마다 3초 동안 심호흡을 하고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어떻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한 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회의에서는 더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를 말의 숙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숙성되어야 깊은 맛이 나듯 말도 잠시 마음속에서 숙성되어야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3초의 여유는 여러분의 말에 지혜와 사랑을 더해주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런 4가지 실천법은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제 복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대화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지는 복을 부르는 대화 패턴 5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이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모든 어르신들을 존댓말로 대하고 의견을 물을 때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어르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는 어르신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고 인지 기능도 덜 저하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이 현상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존중의 언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짓는 복덕 푸더입니다. 둘째, 긍정형 문장 사용하기입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였던 박지은 씨는 아이들에게 뛰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와 같은 부정형 문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듣고 난 후 박 교사는 모든 지시를 긍정형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걸어다니자, 조용히 이야기하자와 같이 원하는 행동을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지요. 놀랍게도 아이들의 행동이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평온해졌고 아이들은 더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집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를 언어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지 마라는 부정적 표현에서 하지 마를 먼저 처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행동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반면 긍정형 문장은 뇌에 직접적인 지도를 제공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셋째, 공감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던 최윤정 씨는 매일 수십 명의 불만 사항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는 데 급급했지만 환자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 그녀는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불편하셨겠군요. 그런 상황이셨다면 저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환자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와 같은 말로 먼저 공감을 표현한 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은 크게 줄었고 심지어 몇몇 환자들은 그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병원의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의 다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공감의 말 한마디는 1000마디의 논리적 설명보다 강력합니다. 넷째, 질문형 대화 활용하기입니다. 전라북도의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상철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그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명령이나 훈계보다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한 학생에게 왜 늦었니? 다시는 늦지 마라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늦게 왔니? 늦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점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3년 후 그 학교는 학생 자치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학교로 알려졌고 졸업생들의 성취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를 스승의 언어라고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지혜를 끌어내고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대화법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축복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살던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가족들에게 그리고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일이 잘 되실 거예요.와 같은 말들이었지요. 처음에는 습관적인 인사말 같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는 상점들은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언어의 에너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진동을 넘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파동을 전달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법륜 스님께서 알려주신 복을 쌓는 대화법과 실천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은 아무리 좋은 기법을 사용해도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아 말할 때 비로소 그 말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을 쌓는 대화법 3가지. 1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 2점. 내가 먼저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 3점.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 말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4가지 실천법. 첫 번째, 아침에 3가지 감사 말하기. 두 번째,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 세 번째, 저녁에 감사일기 쓰고 말하기. 네 번째,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기. 복을 부르는 대화 패턴 5가지.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긍정형 문장 사용하기. 공감의 언어 사용하기. 질문형 대화 활용하기. 축복의 언어 사용하기. 이 모든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노후울림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부모님, 자녀, 친구, 직장 동료 등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모여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울림 드림